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전기차. 그냥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멋진 전기차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외관에서, 스타일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타일뿐 아니라 이 차가 정말로 멋진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부터가 다릅니다. 배터리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다 바닥에 있죠. 다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테슬라하고 똑같다는 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창피하지도 않나? 50년, 60년이나 된 자동차 회사들, 100년이 넘은 자동차 회사들이 왜 테슬라하고 똑같이 가는 걸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 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모든 것들이 다르죠. 모름지기 스포츠카라면 이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구멍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레그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트에 제대로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전기차들은 발이 이렇게 들려요. 이 배터리 때문에 발 놓을 자리가 없고 이 밑으로 공간이 비죠. 근데 얘는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이 바닥은 실제 차의 바닥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그룸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배터리 어디 갔냐? 배터리 없잖아. 배터리 없어진 거 시트 아래에 집어넣습니다. 이 시트 아래에 집어넣어서 실제 배터리 크기는 더 커요. 배터리의 용량은 더 크면서 레그룸도 충분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시트도 바닥에 주저앉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오히려 앉을 때 더 편안하게 만든 것도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중심을 낮춰야 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들은 왜 그렇게 했냐? 시트 밑에 배터리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보통 다른 자동차들은 시트 밑에는 BMS나 이런 자동차의 배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차는 그걸 어디로 옮겼냐면 센터 콘솔 밑으로 넣었어요. 센터 터널에다 넣었어요. 터널에 넣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기존의 스포츠카들이 갖고 있던 그 센터 터널의 역할들, 그러니까 변속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 차는 변속기 대신에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넣음으로 해서 이 차의 구성을 최고의 스포츠카 세팅에 맞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설계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세팅을 다 다르게 했는데 여기서 얻어낸 건 뭐냐? 시트의 이 레그룸 10cm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한 겁니다. 불과 이 10cm 때문에 섬세하고 집요한,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보통의 다른 자동차들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디자인만 바꾸면 돼. 스포츠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트럭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세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 사실상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포츠카엔 스포츠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세단은 세단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비용이 증가함으로 해서 이 차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는 포르쉐 타이칸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어떤 형태의 자동차도 이걸 따라서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차의 독특한 점이고 이 차의 정말 뛰어난 점, 그리고 이 차가 돈을 더 벌겠다고 만든 차가 아닌 정말 최고의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바보같이 집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멋지네. 자, 이 차 주행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운드.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은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의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부터 D를 넣으면 웅웅웅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 웅웅웅 소리가 나한테도 나고 밖으로도 나요. 들리시죠? 네, 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내주면서 엔진 자동차의 공회전 소리처럼 이런 소리를 계속 내주니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전기차인가? 전기차라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맹탕 같은 거, 가속은 엄청나게 빠른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데 이 차는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나야지. 아,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달릴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줘야죠. 피를 살짝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이 차에는 분명히 있고요. 아우디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럴 것이 이 아우디가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포르쉐도 아우디 쪽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람보르기니도 사실은 아우디 기술이 상당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가 슈퍼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아우디라면 얘기가 다르죠. 포르쉐,
람보르기니 한 식구잖아. 삼촌이 람보르기니고 형이 포르쉐야. 그러면 야 이거는 안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포르쉐 타이칸보다 훨씬 더 포르쉐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짜릿짜릿한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포르쉐 타이칸은 조금 우주선으로 갔어요. 근데 얘는 우주선 사운드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피를 끓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이 차는 RS e-tron이잖아요. 아우디 RS들은 다 여기 RS 버튼이 있어. 여기 RS 버튼이 있어서 버튼 누르면 바로 RS로 탁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 히터가 켜져. 운전석 열선이 켜져.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버튼인가? 물론 드라이브 모드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RS잖아. RS면 여기에 RS가 딱 있어야지. RS1, RS2 이렇게 있어야죠. 그거 없는 거 좀 아쉽습니다. 대단해요. 약간 그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포스를 이기기 위해서, G포스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약간 그게 필요한 정도의 이 G값이 느껴집니다. 이야 세상에. 기본적으로 아우디 e-tron은 475마력을 내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차죠. 그런데 이 차는 598마력을 냅니다. 이건 그냥 미친 거지. 598마력을 내는 차가 어딨어. 뭐 슈퍼카야? 그런데 거기에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646마력을 냅니다. 아니 646마력이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64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우라칸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야. 게다가 전기차니까 초반에 출발할 때 그 646마력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 G값에 위압되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이러다 혼이 빠지는 거 아닌가? 정신이 좀 아득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요. 정말 엄청난 출력이에요. 사실 이 차에서 정말 특이한 점은 오디오예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우퍼가 엄청 강하거든요. 우퍼도 엄청 세고, 지금 서브우퍼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디오에 빠져가지고 리뷰를 잠깐 잊었어요. 여기 서브우퍼 조절하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서브우퍼 양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서라운드는 어느 정도로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 차는 백앤올uf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3D 효과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도 정말 뛰어납니다. 차체 크기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 작은 차에 17개의 스피커를 집어넣어 놨어요. 게다가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이 전기차에서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거기다 방음 수준은 너무나 뛰어나요. 일단 여기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중 접합 유리가 정말 방음을, 원래는 이런 곳인데 닫으면 이렇게 안 들리죠. 전체적으로 이 차의 방음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 데다가 거기다 방음 효과도 좋고,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오디오 청취실을 따로 갖는, 그러니까 오디오를 듣기 위한 그런 내 스튜디오를 갖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음악을 가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려보니까 역시 좋은 차예요. 정말 잘 만든 차인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기의 고향,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RS e-tron이잖아요. 랜스포츠, 그러니까 레이싱 스포츠의 약자인데, 이 레이싱 스포츠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서킷에선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만 놓으면 재미없잖아요. 당연히 이 차 못지않게 우리가 모두 즐겁게 생각하는 자동차, 바로 제 차를 가져왔습니다. 포르쉐 911 까레라입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1억 9,700이고요 2억이 조금 넘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은 깎아주는 것 같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깎아주는 것 같고요. 딜러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할인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가격이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똑같은 가격의 두 차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RS e-tron 지난번에 시승했을 때 많이들 보시고서 깜짝 놀라셨죠?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이 킹받네, 자꾸 아반떼가 떠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현대차는 헥사고나를 만들면서 아우디를 살짝 닮아간 것 같고, 아우디도 그 길을 그냥 갔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아우디의 디자이너가 뭐 현대 쪽으로 올 정도로 이렇게 디자이너 간의 교류도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앞쪽에 봤을 때 이 디자인이, 야, 아반떼 아니야? 이러면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죠. 어떤 면에서 봐도 기존의 어떤 차하고도 닮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전체적인 쉐입이 너무나 독특해요. 이렇게까지 착 가라앉은 세단이 있나? 꾹 눌러진 것 같은, 전기차면서 전기차인 걸 숨긴 것 같은 그런 앞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차는 R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카본으로 정말 보석같이 빛납니다. 사이드도 이런 식으로, 뒤쪽에도 카본이 이렇게, 카본 립이 정말 대단해요. 오, 이거 진짜네요. 이쪽에 디퓨저가 보통 디자인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디자인이 아니고 진짜 디퓨저를 제대로 달았어요. 실제 역할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는 디퓨저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다운포스를 충분히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뒤쪽에 누가 이렇게 날개 올려놨어요? 이거 날개 들어가세요, 빨리. 날개 올렸을 때 멋있네요. 이게 포르쉐 같으면 그렇게 멋있진 않아. 멋있는 거 봐, 멋있는 거 봐. 이게 왜 가변으로 돼 있냐, 그냥 뽀대냐,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낮춰져 있을 때는 이 차의 공기 저항을 줄여서 이 차가 더 가속될 때 더 빠르게 가속되고 전비도 더 좋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고속이 됐을 때 이 차는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뒷바퀴를 눌러줘야 코너링에서 스핀을 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뒤를 눌러줄 수 있도록, 속도가 높을 때는 다운포스를 높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트렁크가 있잖아요. 트렁크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안 하고 자고 있었네. 아니, 서울에서부터 싣고 왔더니 왜 무거운가 했더니만 한 명이 더 들어있었네. 아무튼 상당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 갖고 있고요. 이 차는 카본으로 도배가 돼 있죠. 앞에도 카본, 뒤에도 카본, 그리고 위에도 카본입니다. 이 천장이 카본인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세단형 자동차들이 카본으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뭐 M4 같은 차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보다 더 커. 이 카본은 어쨌든 직조잖아요. 이렇게 짠 거잖아. 그 직조가 중간에 하나만 딱 올이 잘못돼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넓은 카본을 사용하는 게 이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카본 안 되는 방법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카본을 한 장을 놓고 플라스틱을 씌우는 거예요. 또 카본을 그 위 한 장 놓고 플라스틱을 씌우는 거예요. 두께가 될 때까지 카본을 계속 얹는 겁니다, 위에. 그래서 여러 겹의 카본이 이렇게 있어요. 카본이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럼 왜 천장에다 도대체 카본을 했냐?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천장이 카본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체의 바닥에서 가장 먼 곳이잖아요. 이 무게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거울수록 차가 코너링 할 때나 제동할 때나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을 가볍게 하면 할수록 운동 성능도 좋아지고 승차감마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천장을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장을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기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꼭 넣어야 되나? 세단 같은 차에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카본이고요. 진짜 잘생긴 카본이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신 카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울퉁불퉁 막 가뭄에 논 갈라지듯이 이렇게 쭉쭉쭉 갈라져 있죠. 이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카본이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 와, 캘리퍼가 이만해. 보이는 피스톤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양쪽으로 5개의 피스톤이 이렇게 꾹 잡아서 그렇게 제동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서겠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도 지금 카본 세라믹 디스크, 와, 이게 제가 왜 이걸 보고서 와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저 차에다 장착하려면 2천만 원짜리 옵션인데 이 차는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으니까 해자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미안하네, 쟤한테. 내가 까려는 건 아닌데, 내 차를 까려는 건 아닌데 갑자기 상대적으로 확 빈곤해지네. 트렁크 버튼 위치가 이상해. 요 위치가 이상해요?
이윤치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요만큼 열고도 트렁크를 열 수 있잖아. 안 그러면 트렁크 보통 스위치가 요 안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차 트렁크 어떻게 여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가전주부님도 연락 오셨던데? 저 문짝이 있습니다. 은근히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꽤 넓은 트렁크인데요? 테슬라보다 조금 작은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걸 열면요, 너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애가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옆집 아빠를 닮은 느낌이었는데 열어보니까 유전자가 포르쉐 유전자가 나와. 너 수상하다. 야씨, 내 차에도 없는 포르쉐 공구가? 네, 쓸데없는 거였고요.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품이지만 차를 열어보면 곳곳에 포르쉐 엠블럼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르쉐가 가다듬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반대로 포르쉐를 열어봐도 많은 부분이 또 아우디 엠블럼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형제차, 심지어는 약간 쌍둥이 차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뚜껑 닫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닫을 때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저 원래 모델3가 있어서 모델3 프렁크를 맨날 닫는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 꽉 찬 느낌이고, 이런데 단차도 너무나 잘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잘 맞을 수 있는 일인가? 테슬라를 보다가 다른 회사 차를 보면 다 우주 명차로 느껴져요. 정말 우주 명차 같은 그런 느낌의 단차입니다. 사실 포르쉐하고 같은 등급의 단차죠. 왜냐하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플랫폼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자체가 포르쉐 스탠다드를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우와, 인테리어가, 와.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나믹? 가도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아니 정신이 왜 혼미해지지? 영혼이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못 따라왔어.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자신감이 그냥 넘치네. 이게 뭡니까? 코너에서 약간 언더스티어가 났다. 만약에 차가 좀 덜 돌았다, 더 돌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차는 그 중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안으로 들어와.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어서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이렇게 이걸 돌아준다고? 우와! 우와, 정말 너무 재밌네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을 수 있을까 항상 걱정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차는 카본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계속 그 성능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밟았는데 걱정이 없네.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차가 과연 이 서킷을 제대로 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차는 덩치가 무려 2톤이 넘는 자동차인데 이게 서킷에 가당키나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네요. 이건 서킷용 자동차지 레이스카네요. RS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킷에 와서는 이 포르쉐 911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 달리는, 훨씬 더 강력한, 그냥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나가주는 거, 너무 짜릿짜릿하네요. 그렇지만 여기는 얼음판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얼음판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브레이크가 계속 그 성능 그대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느낌이, 이 무게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지금 몇 번째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킹을 하는데 기분 좋네요. 저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입김을 너무 많이 내뿜어서 다시 앞유리를 조금 이렇게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포르쉐로 옮겨 타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파워를 보여주고 대단한 레이싱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레이스카는 없지 않나. 이 차는 그냥 달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레이스카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뛰어난 레이스카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몇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전문적인 레이스 드라이버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TCR이라든지, 아니 뭐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페라리를 갖고 요 서킷에 갖고 오면 아무도 제대로 운전 못합니다. 그 정도 운전하려면 정말 전문적이어야 돼요. 이 차는 그냥 초보 레이서든 그냥 초보 운전자든 진짜 최고의 레이서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서킷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아마추어 레이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한데? 제가 포르쉐 오너지만 좀 부끄러운 게 시트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아, 저도 조절해야 아까, 돼요. 네, 깜짝 많이 놀랐어요. 당황하셨죠? 이 밑에 이게 안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좀 당황하셨죠? 네. 아우디 이트로는 이게 다 기본이고요. 얘는 다 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911이 훨씬 싼 거 아닌가 싶을 테지만 옵션을 어지간히 넣다 보면 얘도 2억입니다. 지금 이 차의 옵션이 어지간히 들어가서 1억 9,700이에요. 1억 9,700. 사실 따지고 보면 아우디 이트론과 가격이 거의 똑같다. 그런데 전동 시트도 없다. 나 진짜 내 차지만 조금 좀 미안하네. 그게 사실은 전 전동 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레이스카는 원래 수동이잖아. 이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만 전동 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트의 앞부분이 들리는 거, 이거는 꽤 필요한데 앞부분이 이렇게 평평해서 고개 제동할 때 엉덩이로 힘이 받아지지 않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 이런 페달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 요거는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바꿨고요.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인제 왕이시잖아요. 어떻게 인제랑 좀 비슷합니까? 앞으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 즐겁다. 아, 세상에, 이런 즐거운 요런 느낌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요런 느낌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진짜. 여기가 너무 물기가 많아서 차마 못 돌겠습니다. 여기는 잘못하면 그냥 역시 911은 911이야. 야, 역시 911입니다. 이 코너링의 이 느낌 역시 911이지. 그렇지. 차가 옆으로 가요. 그렇지. 자, 스포츠 플러스를 안 넣었네. 플러스를 넣으면 더 잘 미끄러집니다. 한번 보죠. 이 느낌을, 와, 뒤가 밀리면서도, 이건 후륜 구동에다가 뒤에 엔진이 있잖아요. 뒤가 훨씬 무거운 자동차라서 사실 과연 잘 돌 수 있을까 싶은데 잘 도네요. 이게 포르쉐인가? 이게 외계인의 기술력인가? 아, 역시 외계인 맞네요. 이걸 해준다고 지금 이 코너를 잡아내고 있어요. 브레이크 아직도 멀쩡합니다. 처음 그 느낌 그대로 브레이크가 잘 돌아주고 있어요. 자, 포르쉐에서 이렇게 놀라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능력이 그대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트론. 늦게 출발해줬어요, 제가. 그렇지만 괜찮죠? 저렇게 못 달리는 차를 왜 사?
오, 세상에. 2.9초 나왔어. 2.9초. 2.9초가 나와요. 아우디,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아니, 3.3초라며. 사기꾼이었네, 알고 보니까. 아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거의 물리적인 한계인데 2.9초 이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와,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돼. 네, 오늘 이렇게 스포츠카의 전통 그리고 스포츠카의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전통적인 스포츠카 911에 담겨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 미래의 자동차, 이 아우디 RS e-tron GT에도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쁘고 기분 좋게 시승할 수 있었습니다. e-tron GT 처음 시승할 때만 해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다들 전기차로 옮겨가게 되면 가솔린 자동차, 정말 스포츠카가 가진 그런 재미, 흥분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걱정됐는데 실제로 이 차를 타보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911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 스포츠 성능은 물론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흥분이나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RS e-tron GT 정말 대단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기차의 미래도 굉장히 밝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엠블럼도 달라요. 이 엠블럼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이거 반짝반짝한 은색인 거를 굳이 떼서 이 검정색으로 바꿔붙이시는 분 계시던데 이선님 보고 계실까봐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게. 아무튼 이게 검정색이 훨씬 멋있죠. 네, 검정색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바꾸시죠. 이 카본으로 바꾸시면 정말 간지나는 것 같아요. 이 카본, 와, 여기 이거 바꾸셔야 돼. 이거 바꾸셔야 되고요. 이석 고객님, 네, 이것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바꾸셔야 돼.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꾸시면 정말 RS e-tron스럽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차를 바꿔? 차를 바꾸면 이석 고객님, 차만 바꾸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니, 내 차도 뒷좌석 있다고요. 내 차도 뒷좌석이 이렇게 앉으면 돼요. 이거 앉으면 돼. 앉으면 되지. 어휴, 편하네. 아이, 편하네. 이 정도면 편하죠. 그죠? 몸이 좀 차 밖으로 뛰어나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기분 탓이에요. 그렇죠? 안전벨트 이렇게 매면 되지. 매면 안 튀어나간다고. 그렇지. 아래에서 올라오네, 안전벨트가. 이게 차가 점프했는데 사람이 뿅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괜히 가져왔어, 911. 뭔가 지는 기분이야.